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영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축하드립니다. 어제 북한에서 김정은은 취임 2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두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토록 아끼는 KBS에서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가 융단 폭격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제 저 대담 저도 다 봤는데, 네. 우리 황 대표는 특히 충격 받으신 것 같아요. 충격 많이 받았어요. 네. 왜냐하니까 우리 김영광 실장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KBS가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그 어떤 행태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는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문비어천가를 부리기 바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송현정 기자 그야말로 아직 대한민국의 KBS에서도 그래도 몇몇 기자는 살아있다. 라는 몇몇 기자가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예. 많은 의식 있는 기자들이 있는 건데, 지도부가 다 잘렸군요 지금. 다 잘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사실은 KBS 고위 간부로 있었던, 네, 지금은 적폐로 몰려 있는 네.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네. 송현정 어떤 기자냐 그랬더니, 네. 송현정이 다들 아끼는 네. 후배다. 파업에 꼬박꼬박 참가했고, 파업이라는 것은 언제? KBS도 파업할 때 있었다. 아까 예전에 그러니까 박근혜 시절에. 박근혜 시절 예. 최근에 있던 예. 그런 거에도 참여하고 국회반장을 했고 노무현 시절 청와대를 출입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 청와대 사람들은 굉장히 안면도 많고 잘 아는 사이인 거겠죠. 네, 네. 그래서 실력이 있다. 네. 근데 최근에는 2달간 병가를 갔다가 복귀했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촛불 세력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서 지금 완전히 마녀 사냥을 시작했는데 네. 걱정이다. 이 송현정이 한 거는 기자로서 당연히 물었어야 될 일인데 지금 네. 좌파들은 몰아치는 게 이제 드루킹 사태처럼 왜 대통령한테 박근혜 사면을 물었느니 어쩌고 그러는데, 원래 기자는 이렇게 하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찰 기자 들어가면은 네. 야, 경찰서 출입 기자 예를 네. 들어서 종로 경찰서 출입 기자면은 27, 8살 새파란 놈이지만은 네. 야, 서장실 발로 옛날에 지금은 그러지 않아. 옛날 분위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네. 야, 서장실 발로 차고 들어가. 그러니까 50, 60난 형사들하고 나와가지고서 또 다 형님이라고 그러고 깡패들 비슷하게 와서 하라고 한 게 네. 권력과 권위에 주눅 들지 말고 네. 가장 어려운 국민의 입장에서 물으라 그랬는데, 미국 기자였다면 만약에 이게 뉴욕타임즈 기자가 누가 가서 물었다면, 물론 뉴욕타임즈가 지난번에 발행인하고 가서 기자하고 트럼프하고 어마어마한 했는데 다 물었어요. 지금 만약 네. 물었다면 제가 송 기자한테 데스크로도 주문했다면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문다혜를 물어봐야 된다. 사이를 물어보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묻는 거지. 그래. 지금 기쁨 줍니까? 송 기자가? 지금 드루킹 같은 좌파들이 지금 또 제 인터넷에 몰려나와가지고 송영 기자를 마녀 사냥하는데 네. 그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 기자의 할 본분을 다 하는 기자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저는 또 묘한 게 최근에 보니까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쨌든 며칠 한 석 달 가까이 감옥에 있을 때는 좀 뜸한 것 같더니 김경수 경남지사가 나온 다음부터 모르겠어요. 드루킹은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댓글 부대가 좀 활성화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지금 마침 어제도 보니까 어제 집에 가서 이제 쭉 밤늦게까지 좀 봤더니 지금도 이 순간에도 오늘 지금 11시인데 11시 이 순간에도 지금 다운 같은 경우는 송현정 기자가 이른바 순위 1위예요. 그리고 그 댓글 내용을 제가 대충 훑어봤더니 정말 말도 되지 아니하는 딱 이해찬 뒤에 얘기를 하더군요. 감히 어디다 대고 감히 참 잘난 그런 기자들이 많이 있는. 그래서 네. 이런 기자들이 무서워서 네. 자 취임 2주년이 됐으면 기자회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와대 무슨 기자 아이들 나오는 방도 있잖아요. 네, 춘추관에서 거기 와가지고서 그 대통령 손 들고 질문하고 문다혜 그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 어떻게 되면 질문해야 되는데 네. 파출소를 피해가려고 장깨를 낸 게 두 가지 장깨를 낸 거예요. 파출소 피하려다가 지금 경찰서하고 형무소를 지금 마주친 꼬라지가 된 건데 네. 첫째는 네. KBS하고 단독 대담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산발적으로 나오는 질문에 답하는 이런 게 아니고 네. 심도 있게 국정 전반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견을 밝히겠다라고 한 거 있고 네, 네. 그다음 오늘 오후에는 기자들 전부 다 불러가지고 기자 간담회를 하겠다. 네. 단 비보도를 전제로. 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회계망치. 아니 대통령 기자를 만나는데 비보도가 어디 있고. 아니 잠깐만. 기자들이 그럼 대통령 만나는데 그러면 취재원을 만나는데 보도 안 할 건 못 하러 만나요? 그러니까 그런 잔꾀를 두 개를 낸 거예요. 네. 그 어제 사실은. 예.
대통령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예, 예. 기자회견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공부가 부족하면 옆에 예. 뭐 정책실장 앉혀서 둘이 이렇게 하더라도 네. 지난번에 트럼프 하노이에서 보셨잖아요. 예, 예. 국무장관 옆에 앉혀서 실무적인 건 대답하라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네.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꼼수를 섰는데 네. 어젯밤에 KBS 대담은 완전히 융단 폭격을 당해가지고 묵사발이 됐다고 우리 또 황 대표 표현하셨던데 예. 오늘 비보도 기자 간다면은 예. 취소해 버렸어요. 지금 완전히 청와대 홍보가 그냥 패닉에 빠져버린 거예요. 멘붕이 됐군요. 멘붕. 저는 사실 이번에 보면 왜 저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안 했는지 알아요. 왜 안 했습니까? 지난 1월 달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죠. 그때 압권 중에 압권은 누구였습니까? 김애령 경기방송 기자였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 여학생도 참 많이 났죠. 이거 또 그 김애령 기자도 진짜 뭉골 오소리들한테. 하여튼 묵사발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그때 김애령 기자가 아주 보면 날카롭게 질문했는데 그 김애령 기자는 그 당시만 해도 수십 명, 20명 가까운 기자들이 짧게 묻는 가운데 그 당시 이제 조선일보 기자 다음에 김애령 기자가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저는 정말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 또 이번 행사를 이런 식으로 생방송 간담회로 만든 홍보 책임자들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한테 어마어마한 꾸준함을 들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봤던 느낌은 86분 동안 A4 용지도 안 들고 나왔더라고. 아무것도 안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니 그 경인 방송이 그 질문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십니까? 그때 그 김혜령 기자 어제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A4도 안 가지고 나오는. 그거예요. KBS니까 어련히 잘해주려니. 어련히 잘해주려니. 어련히 알아서 흔한 얘기로 어련히 알아서 용비어창가를 부를까. 예를 들면 요즘 사모님과의 어떤 애정은 변함이 없으시지요. 북한의 뭐 미사일 도발로 추정되는 사건들은 있지만 그래도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가 북한 돕게 나서는 게 뭐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적폐청산이라는 것도 뭐 일부 자유한국 쪽에서 이게 뭐 정파적이라고 그러지만은 네. 우리 사회에 쌓인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들을 고쳐나간다는 것 이거 어떤 국민이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야말로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어떻게 새살이 나겠습니까, 대통령님? 아니 저희도 벌써 이렇게 한 시간 할게 이렇게 착착 떠오르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 프롬프터가 있나? 저도 이렇게 보니까 와이드 샷으로 이렇게 쫙 비출 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난 한 해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북한에 대한 대북 해제 완화를 위해서 1년간 외교적 캠페인을 하셨는데 뭐 비록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이런 의지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좋은 선례를 디딤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보니까 프롬프터도 잘 안 보이는 가운데 아마 KBS가 알아서 어련히 잘 해제 주겠거니 했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좀 폼 잡는다고 생방송을 한 거예요. 근데 생방송의 묘미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그걸 가장 잘 이용했던 사람이 손석희예요, 사실은. 손석희 옛날 시선 집중이라고 MBC 할 때 그 전날 질문지 오죠. 막상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 딱 걸으면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쩔쩔매요. 그리고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당시 박근혜 대표 저하고 싸우시자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경우에 나오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건 방송도 라디오 방송도 아니고 TV인데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요. 불그락불락 하는데 이걸 차고 나갈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고 생방송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중간 나가다가 이제 초반 부분 나가다 뒤에 한 60%쯤 갔을 때 경제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 인터미션 시간이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그건 뭐냐니까 이제 뭐 국민에게 듣는다. 그렇죠. 하면서 쉬고 물도 마시고 또 이제 이야기도 좀 용변도 보고 또 그때 보면 PD도 나오고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그쯤 되면은 뭐 보도본부장이나 KBS 사장은 옆에 있었을 거예요. 와서 송 기자 이거 너무 센 거 아니야? 경제 때는 좀 잘 말아 올려 라고 했을 텐데 경제 때 정말 저는 가장 통쾌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일자리 쭉쭉쭉쭉 얘기하면서 일자리가 좋았다니까 되묻는 게 이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거는 초단기 일자리 아니냐. 노인네들 노란 옷 입고 공원 같은 데서 길거리에서 교통 정리해주고 그거 아니냐. 봤습니다. 그러니까 또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팍 지르잖아요.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른바 청년 일자리입니다. 이 순간 잘했네. 근데 네. 저는 어저께 그 좌담회 쭉 보고 나서 이게 사실 대통령이라는 게 1년 단위로 우리나라가 돌아가서 예산도 1년마다 짜고 뭐 새로운 정책도 국민한테 1년마다 하고 2년을 했다라는 거는 저 머리 같은 김영광이 같은 사람들도 이 국정 전반에 대해서 투턴을 도운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8.15 광복사 할 때, 광복절 기념사 할 때 좀 어색할 수도 있고, 네. 야, 뭐 독해는 어떻게 하니, 뭐 하지만 두 번 하고 나면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동안 학습을 못했다. 어떤 이유로서 왜 그러냐? 지식이 너무 구멍이 퐁퐁 뚫리고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저기 뭡니까 요새 안보실장인가 정영이하고 뭐 얘기하는데, 자, 정 실장 5월 4일날 그거 말이야. 그 합참에서는 지금 저 뭐 발사체라 그러고 뭐 좀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된다는데 정 실장 그거 뭐예요 그러면? 정 실장 그러니까 아니, 합참이 뭐 합니까? 미국 국방부하고 미군에 주는 자료 가지고 저희가 분석하는 건데 네. 제가 봐도 이건 뭐 미사일 확실한 겁니다. 그 뭐 합참이 뭘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고 합참이 왜 몰라? 아니 정보 자산이 미국이 다 갖고 있어서 우리가 군사위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미국이 미사일이라는 미사일인 겁니다. 미국 인마이 우리 쏘길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쏘길 수 있지만 이 사진을 어떻게 쏘겠습니까? 발사됐을 때 CNN에 지금 미 국방부가 리크를 해가지고 이스칸다로 날아간 저 비행 궤적이 꼬불꼬불 간 게 이 사진까지 주는 마당에 각하 이거 너무 세게 가면 안 됩니다. 금방 또 미사일이라고 며칠 후면 밝혀질 텐데 이런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토론이 없으면 학습이 안 되는 겁니다. 학습이 안 되니까 어제 같은 무슨 뭐 우리나라 뭐 거시경제 대한민국 경제 거시 지표가 좋다. 그거는 박정희 이후에 이 대한민국이 만들어 온 것이지 자기가 2년 동안 뭘 거시경제 지표를 종을 만들어. 김 실장. 네. 빨리 와서 뭐. 김 실장. 네. 조선일보 기자도 하시고 네.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그만하세요. 하셨던 분이 왜 그런 꿈을 꿉니까? 아니 정의용 실장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우리 김영광 실장이 이런 연출한 그런 모습으로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놈들이에요. 가서 아부만 하는 게 아부만. 아이고. 그리고 쏘길 아니. 자 아까 정영이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어저께 뭐예요? 자 이게 어제 정영이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 잠깐만 그러네. 어저께 또 미사일인데. 뭐 단거리는 뭐 유엔 안보리 제재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상한 얘기를 했잖아요. 첫 질문이 뭐냐니까 미사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유엔 안보리 어떤 그 제재 결의안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그 제재는 그 저 보면 중장거리 단거리는 아닌데 그러나 또 뭐 그 탄도 미사일은 그때 얼버무리는데 우리 이미 황태순 TV에서 얘기해드렸잖아요. 며칠 날 했죠? 일주일 전에 다 했잖아요. 이거 미사일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다. 2874호에 따르면은 모든 발리스틱 미사일은 다 제재 위반입니다. 그리고 앞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그야말로 공부가 안 됐다는데. 진짜 공부 안 됐더라. 아니 근데 이런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네. 프랑스 마카롱 대통령한테 가고 CVID 뭐 어떻게 뭐 좀 완화해가지고 뭐 좀 제재 좀 어떻게 좀 풀어주자는 얘기해서 이게 설득이 돼. 트럼프하고 마카롱한테 가서 이런 정도의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없는 사람이 가가지고서 그러니까 말했다는 게 그러니까 면박을 당하죠. 바로 면전에서 면박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문재인 대통령 지난번 정동영 민평당 그 대표도 얘기했습니다. 혼밥 먹는다는데 사실 혼밥 먹고 뭐 김정수 교사랑 뭐 다정하게 혼밥 드시는 건 좋아요. 뭐 부부간 애정 좋은 거 좋은데 그러니까 공부할 틈이 없지. 전두환 대통령 보면 그야말로 그냥 흔한 얘기로 무식한 무부 출신입니다. 근데 매일 그 당시 보면 경제수석들 앉혀놓고 매일 밥 먹고 뭐하고 공부하고 해갖고 마지막 퇴임에 임박할 그 무렵 때 한 5년 차 되니까 대한민국 경제학자들 앉혀놓고 경제학 강의를 한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공부가 안 돼 있다라는 게 참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유엔 안보리 제재가 왜 생겼는지, 네. 북한에게 본질은 무엇인지 분명한 언어로 얘기를 하면 김정일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발사됐을 때 미사일이다. 이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 북한 너희들 생존에도 좋은 거 아니다 임마. 네. 그리고 쌀 얘기도 해야죠. 지금 FAO하고 WFP하고 지금 니들 짜고서 지금 뭐 기근이 또 왔다고 지랄하는데 쌀 줄 건 한국밖에 없는데 어디다 대고 니들이 도발하고 지랄이야 라고 딱 얘기하면 김정은이가 자다가도 오줌을 찔끔찔끔 찌리지. 아이고. 이렇게 힘으로 가야지. 자, 비건이 오늘 왔잖아요. 유엔 대표가, 미국 대표가. 안 만나 지금 24시간째 지금 종족이 묘연합니다. 비건이 와서 네. 김정은이 비건을 왜 겁내겠어요? 그 외교관 그 입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아니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칠함대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건 그 문 대통령 이래가지고 참 걱정이네. 자, 오랜만에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띵동. 띵동. 자, 사자성어. 연목 구어. 연목 구어. 차라리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십시오.
지금 너무나 우리 김영광 실장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